정신 차려, 병수 씨? 그 여자한테 진짜 미쳤어? 미쳤으면 어때? 너랑 사는 게 지옥인데 그 여자는 나한테 사람 대접을 해줘. 그 여자, 네 돈 보고 붙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래도 좋아. 돈이면 어때? 적어도 그 여잔 웃더라. 너처럼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눈치 주고 숨 막히게 안 해? 당신의 진심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복도는 늘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그림자 속을 걸으며 김진호는 오늘도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를 느꼈어요. 45세,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자로 일한 지 벌써 20년째였지요. 안전모를 벗어 겨드랑이에 끼고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부재중 전화 3통이 찍혀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진호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11층 버튼을 누르고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오늘따라 현장에서 젊은 인부들과 함께 자재를 옮기느라 몸이 더 무거웠지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순간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저기 혹시 진호냐? 진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쉰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억양.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어떤 기억은 뇌가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진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대답 대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사람은 아마도 길거리 어딘가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듯 했지요. 한참 만에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아버지다.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그저 벽에 기댄 채 굳어 있었지요.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진호의 머릿속엔 오래전 기억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호가 15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아버지 김병수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눈물을 말렸고 진호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기억에서 지우기로 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 들어가 일하며 병든 어머니를 혼자 간호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제 와서 무슨 일이에요?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번엔 더 작고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었다. 진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걸려온 전화가 이게 다라니.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엄마가 혼자 아파하며 죽어갈 때는 어디 있었냐고, 내가 학비를 벌려고 새벽부터 신문 돌릴 때는 뭘 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고 진호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어요.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내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가슴 한구석을 후비는 걸까요? 진호는 베개를 뒤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날의 뒷모습이 아니라 전화를 걸 때의 떨리는 목소리가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진호의 휴대폰에 또다시 그 번호가 떴어요. 진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지요.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진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73세 노인이 평생 모은 마지막 용기였다는 것을요. 길거리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여러 번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걸었던 전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 뒤에는 30년간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그 전화를 잊으려 애썼어요. 현장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그 떨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었다.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녁 먹을 도시락과 아내가 부탁한 우유를 사기 위해서였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진호가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입구 옆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회색 외투에 낡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채 구겨진 종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꺼내보고 있었지요. 진호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떨리는 입술. 진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종이봉투를 떨어뜨릴 뻔하며 허둥지둥 잡아들고 진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의 아버지다. 진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란 말인가요? 기억 속 아버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체격에 큰 목소리로 웃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노인은 등이 굽었고 손은 떨렸으며 눈빛엔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아왔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조였지요. 엄마가 병들어 죽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내가 혼자 간호하고 장례 치르고 빚 갚느라 허리 휠 때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편의점 안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병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야구 모자 아래로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미쳤었다. 병수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어요. 다른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세상 모든 걸 버렸지. 너도 내 엄마도 집도 다 버리고 떠났단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진호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병수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며칠 전에 옛 동네 친구 만났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내 얘기를 하더구나.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병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번호를 물었지. 그냥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어서 걸었단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했어. 진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열대 앞에 서서도 진호는 무엇을 사러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밖을 돌아보니 병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종이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망설이고 있었지요. 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분노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등 굽은 노인의 뒷모습, 떨리던 손, 그리고 종이봉투. 그 안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진호는 베개를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호야, 사람은 미워하면서 늙을 수는 있어도 후회 없이 죽을 순 없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았어요. 진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한 번만 더 만나볼까?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일부러 그 편의점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다녔어요. 아버지를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현장에서 일할 때도,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진호의 머릿속엔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 그리고 종이봉투를 가슴에 안고 서 있던 초라한 뒷모습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잠든 아내를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꾸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마른 손으로 진호의 손을 꼭 잡던 그날이요. 진호야, 사람은 미워하면서 늙을 수는 있어도 후회 없이 죽을 순 없단다. 그때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을 그래도 용서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미워하며 돌아가셨을까요? 진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머니는 진호가 미움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호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어요.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그 편의점 쪽으로 향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또 그 벤치에 앉아 있을까요? 하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안도와 실망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진호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활용 수거장이었습니다. 커다란 철제 수레 옆에서 누군가 허리를 굽힌 채 빈 병들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박스를 뜯고 페트병을 모으고 캔을 골라내는 모습. 진호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 야구 모자, 그리고 느린 동작. 김병수였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빈 병 하나를 들어 올리다가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병수는 한숨을 쉬며 쪼그려 앉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는지 잠시 손을 멈추고 입으로 가져가 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줍기 시작했어요. 진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사람. 큰 목소리로 웃고 자신을 어깨에 태워주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빈 병을 주우며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다가갔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에 병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진호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환했습니다. 왔구나. 그냥 보고 싶었다. 병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는지 휘청거렸어요. 진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병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수레를 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진호는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어요? 병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 여자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 그래서 다 버렸지. 너도, 내 엄마도, 우리 집도. 병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로 덮인 손, 주름지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금방 떠났어. 내가 돈이 떨어지자마자 말이야. 그 뒤로 난 남은 세월을 벌처럼 살았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어. 공사장, 식당, 경비, 청소 뭐든 했단다. 병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진호를 바라봤어요. 너랑 내 엄마 생각 안 한 날이 없다. 밤마다 꿈을 꿨어. 너 어렸을 때 내 어깨에 타고 웃던 모습. 내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날 기다리던 모습.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단다.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몇 년 지나서야 옛날 동네 사람한테서 말이야. 병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었어. 멀리서만 봤지. 내가 상주로 앉아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걸 봤단다. 그때 생각했어. 저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됐구나. 나 없이도 잘 컸구나.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진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도 그날 거기 있었다니. 상복을 입고 절을 받으며 진호는 주변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소리라도 질렀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했을까요? 그때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멀리서만 봤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어. 난 이미 아버지가 아니었단다. 그냥 널 망쳐놓은 죄인이었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활용 수거장 한쪽에서 바람이 빈 병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말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거라. 난 괜찮아. 하지만 진호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수의 초라한 모습이, 떨리는 손이, 그리고 눈물 고인 눈이 자꾸만 가슴을 후볐습니다. 진호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파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침이 좀 나. 오래됐어. 병원 갈 형편은 안 되고. 진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침. 오래됐다는 말. 혹시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호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윈 얼굴, 움푹 들어간 뺨,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이 사람은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보다 더 큰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건 아마도 연민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요. 30년의 세월도, 배신도, 원망도 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병원 가요. 내가 데려갈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다. 신세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병원 가요. 진호의 목소리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지쳐 있었어요. 병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진호는 알았어요. 자신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요. 이대로 돌아서면 아마 영영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처방전을 손에 쥔 채 약국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병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초기 단계라고 했어요.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지만 방치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호는 처방전을 내려다봤습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었어요. 병수가 빈 병을 주어서 벌 수 있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요. 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줘야 하는 걸까요? 미안하다. 병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약값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걱정하지 마라. 병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엔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일단 약부터 타요.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왔을 때 진호는 병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고시원. 한 달에 20만 원짜리.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이라면 제대로 쉴 수도 밥을 해먹을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병든 몸으로 그런 곳에서 지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먼저 물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무슨 일 있어?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 병원에 다녀온 것, 그리고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요.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아내의 말에 진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사흘 후 진호는 병수를 작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곳이었어요. 비용이 저렴한 편이었고 기본적인 식사와 간호를 제공하는 곳이었지요. 병수는 처음엔 극구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너한테 이런 신세까지 질 순 없어. 하지만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당신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라고요.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어요. 요양원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수는 처음 며칠간 거의 말이 없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진호는 퇴근 후 매일 저녁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서 병수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수저 소리만 방 안을 채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호가 평소처럼 도시락을 펼쳐놓자 병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진호야. 진호는 젓가락을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 용서 안 해도 돼.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그래도 내 얼굴 보고 밥 먹으니까 이제 덜 무섭다.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집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 내 엄마가 나타나서 왜 우릴 버렸냐고 울면서 묻는 꿈.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있었지. 근데 요즘은 꿈에 내가 나와. 어렸을 때 모습으로 말이야. 날 보고 웃어주더구나. 진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왜 우릴 버렸는지, 왜 엄마가 죽을 때 오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미워하기엔 너무 늙으셨어요. 빈병 주우시는 거 봤을 때, 손 떨리는 거 봤을 때, 용서는 못해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진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미워하면서 늙을 수는 있어도 후회 없이 죽을 순 없다고. 전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병수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이제 약 잘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병수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진호야. 그 말이면 됐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지요. 진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찾아오는 것인지도 몰라요. 미움의 얼음이 녹듯 천천히 말이에요. 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엔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진호는 여전히 매일 저녁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지만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이젠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병수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덕분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병수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진호가 다가가자 병수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오늘 날씨 참 좋지? 진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병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너 어렸을 때 기억나? 진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깨에 타고 놀이터 갔던 거. 그네 태워달라고 조르면 아버지가 날 밀어주곤 했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 병수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맞아. 넌 그네를 참 좋아했어. 더 높이 밀어달라고 소리치곤 했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단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꿈처럼 희미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병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장면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한테서 그 시간들을 빼앗아서, 내 엄마한테서 남편을 빼앗아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잘 알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 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어요. 무뎌진 칼날처럼 시간이 조금씩 나를 갈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진호에게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병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어요. 요양원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진호의 가슴은 더 세게 뛰었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병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진호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진호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며 불렀습니다. 아버지. 병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진호를 향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자 진호가 말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계세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저으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진호야, 고맙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전화 받아줘서. 그게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도 받아서 다행이에요. 그 전화 받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간호사가 들어와 병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의사가 왔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6시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올 무렵 병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참석자는 진호와 아내, 그리고 요양원 관계자 몇 명뿐이었어요. 병수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진호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화면을 켜자 전송되지 못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진호야, 전화 받아줘서 고맙다. 그 한 통이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마지막에 내 손을 잡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진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후회도 모두요. 며칠 후 진호는 다시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진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밥은 잘 먹고 사냐?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진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아버지.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미움으로 얼어붙었던 30년의 세월을 단 한 통의 전화가 녹였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진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용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사랑은 늦어도 의미 있다는 것을 진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빗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진호야.